22년. 22년 2월 8일과 2월 9일에 예. 국민의힘 책임당원 명부를 가지고 그 명태균 씨가 돌려요. 돌리다가 2월 8일 저녁에 네. 강혜경 씨한테 전화를 해서 예. 스톱하라고 합니다. 당에서 이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니까 예. 오늘 것까지만 마무리하고 내일은 하지 마. 예. 그리고 2월 10일에 본 경선 투표가 실시돼요. 이게 패턴이 예. 21년 10월 그 대선 경선 이루어질 때랑 동일합니다. 그때 그 국민의힘 57만 명 책임당원 명부가 네. 후보 캠프들로 갔고 그걸 명태균 씨가 입수해서 예. 사전 조사를 돌리고 다시 그 로 데이터를 예. 강혜경 씨로부터 달라고 해서 받잖아요. 예. 그 로 데이터는 사전 조사를 하고 난 결과값인데 누가 누구를 지지하는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어떤 장난을 쳤는지는 알 수 없어요. 강하게 의심이 되는 거죠. 장난칠 일이 없으면 로 데이터를 가져갈 일도 없다. 네. 근데 그 패턴이 그대로 서초갑 선거에서도 이어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국민의힘에서 그 서초갑 선거 때도 각 후보들한테 책임당원 명부를 줬답니다. 한 네, 네. 2천 몇백 명이 되는데 예. 그 명부를 가지고 여론조사를 하면 안 된다라는 서약을 받았대요. 서약서까지. 네. 근데 예. 명태균 씨는 그건 돌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돌리다가 걸린 거네요. 경쟁 후보한테 뭐 걸렸는지 아니면 예. 당에서 포착을 했는지 예. 전화를 걸어서 하지 말라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러니까 하면 안 되는 조사를 한 거는 명백하고요. 문제는 조은희 후보가 직접 그 명부를 명태균 씨한테 넘겼느냐. 네. 넘겼다면 그건 불법이에요. 서약을 어긴 거니까. 네. 그런데 조은희 씨가 그 녹취에서 직접 언급됩니다. 강혜경 씨가 이 조사를 하라고 하니까 네. 여러 가지 우려를 합니다. 네. 일단 이 책임당원 이 명부를 우리가 갖고 있는 것 출처에 대해서 선관위가 문제 삼을 수 있다. 이게 당에서 받든 후보자로 받든 공식적으로 받아야 되는 거다 그랬더니 네. 후보자로부터 받는 거지. 그래도 이거 좀 문제가 되지 않나요?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냐고 그랬더니 나중에 쓰면 되지 조은인데. 조은인데. 예. 예. 그러니까 조은희 씨로부터 받은 것이 제가 볼 때는 거의 사실인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조사를 실시해서 확보된 로 데이터. 네. 그건 하루밖에 안 했지만 2천여 명 가운데 600명 가까운 사람들의 지지 성향이 파악됩니다. 그건 책임당원 투표가 본 경선의 50% 비중이에요. 2천여 명밖에 안 되지만 그게 50% 반영되는 겁니다. 그 50% 반영되는 사람들 중에 600명의 지지 성향을 알았다? 그러면 최소한 4분의 1 이상 4분의 1 이상 되는 예. 사람들의 지지 성향을 알고 본 네. 게임에 들어간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그 데이터를 명태균 씨가 일단 강혜경 씨한테 달라 그래서 텔레그램을 통해서 받아요. 네. 그러니까 그냥 그걸 그냥 혼자 보려고? 그러니까요. 그건 말이 안 되는데 민주당에서 확보한 녹음 파일이 좀 준비가 돼 있어서 첫 번째 건데요. 그 저는 이 대목이 그러니까 그 문항 설계 자체도 굉장히 중요한데 나중에는 그 1대1 조사도 조은희, 이혜훈 둘만 넣고 돌려라 뭐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그게 이제 결선 투표 제도가 있기 때문에요. 네. 서초갑 경선은 경선에서 이긴 사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과반이 안 되면 네. 결선 투표 1대1을 한다고 한 거예요. 네. 왜 그랬을까요? 경쟁 후보들이 강하게 반발한 거죠. 조은희가 들어오는 거를. 네. 그래도 조은희가 앞선 것들은 다 인정하고 있었으니까. 근데 조은희가 과반은 안 될 수도 있다라고 판단하고 결선하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판단한 거예요. 네. 그래서 결선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 녹음 파일 잠시 들어보시고 계속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설문지 내용 수정해야 됩니다. 아, 잠시만요. 네. 그냥 서초에, 네. 생각해보시죠. 서초에, 네. 거기 과반이 안 넘을 거 아닙니까? 네. 내가 공부낸 거 봤어요, 내용을. 네네네. 네. 그럼 과반이 아니면 결선 투표 갈 거 아니에요. 네. 그 만약 결선 투표 가면 조은희하고 네. 이혜훈, 예. 예. 그렇게 했을 때 네. 누굴 지지하느냐. 네. 그 문항을 하나 더 집어넣고요. 예, 그래 하고 대통령 그 안 물어봐도 되나? 그냥 서초만 물어볼까요? 간단하게 끝나려면. 네. 나중에 그 문제 없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소장님한테도 말씀드렸었는데 가상 번호가 이게 그 정당이 받는 가상 번호가 있을 거고 후보자가 받는 가상 번호가 있을 거거든요. 후보자가 맞지.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됐을 경우에 예. 선관위에서 이 가상 번호 누구한테 받았나라고 아마 확인이 되면 예. 우리는 이제 후보한테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래 되면 예. 그러면은 정식적인 통로로 이제 후보가 우리한테 의뢰를 해서 우리가 진행을 하는 걸로 이렇게 돼야 돼서. 그건 나중에 만들면 되잖아. 문제가 되면 후보한테 쓰라고 하면 되지. 그 조언인데. 음, 그러면 문제가 없어요? 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문제가 됐을 경우에 이게 후보자가 의뢰를 했을 때 우리가 비용이 있잖아요. 네. 이게 법인 통장으로 들어와야 되고 문제가 되고 난 후에 이게 돈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게 보이면 뒤늦게 이제 진행이 됐다라고 이제 볼 수도 있어서 아니 우리가 돈 안 받고 할 이유는 없잖아. 그러니까 돈을 받고 할 건데 네. 조사가 이게 끝나고 보고서가 넘어간 시점에서 바로 통장으로 돈이 들어오든지 그래서 그건 이렇게 내가 돼야 된다는 해줄게요. 네. 네. 됐죠? 네네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 설문지 다 짜갖고, 네네네. 예, 그거 좀 보내주세요. 예. 네. 주신 대로 서초갑 경선에서 이해운 그리고 조은희 이렇게 두 사람을 넣어서 돌리라고 하는 문항 설계가 저렇게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네. 저기 보면 두 사람의 결선에서 그 녹취에 나온 그대로 둘만 넣고 돌리는 이런 작업이 진행이 좀 되는데 실제 여론조사에서는 어떻게 나온 건가요? 이게 그 당시 공표된 여론조사를 못 찾겠더라고요. 그런데 그래요? 명태균 씨가 하라고 해서 2월 8일에는 비공표 조사가 돌아가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서 48%가 나옵니다. 조은희 후보 득표율이. 조은희 후보가 네. 그러면 과반이 안 넘. 과반이 안 넘으니까 예. 물론 이제 저때 경선은 5대 5예요. 예. 당원 5, 그다음에 일반 국민 시민 5여서 이걸 합산했을 때 결과값까지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려우나 음. 본인들이 본 수치로도 네. 과반이 안 되기 때문에 결선에 대비하는 저작업을 한 거거든요. 작업을 했다. 네. 예. 그런데 저희가 아직 공개하지 않은 녹취에 예. 명태균 씨가 사실상 기술을 걸었음을 시인하는 듯한 녹취가 있습니다. 기술을 걸었다. 예. 본인이 40, 그러니까 50%가 안 나오는 그 수치를 이미 알고 있어요. 예. 그런데 실제로 하면 50% 넘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실제 하면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기술을 쓰면 작업을 하면 뭐 기술 이런 표현을 스스로는 안 하지만, 했지만 네. 어쨌든 이게 자기가 기술이 들어가는 자기가 거죠. 그건 예. 된다. 예. 장담을 해요. 그리고 수치까지 얘기해요. 56% 56%. 56%를 받아야 된다. 왜냐하면 그 서초구청장 사퇴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예. 5% 페널티를 안고 들어왔어요. 예. 그러니까 56%를 받으면 네. 51%로 과반을 넘기는 거잖아요. 예. 근데 실제로 56%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 홍준표 대선하고 똑같네요, 패턴이. 홍준표 후보 뭐 2%만 이기는 걸로 만들어라라고 했을 때 실제로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 것처럼 실제로 마술사네요, 마술사. 여론조사의 마술사. 홍준표 윤석열 그거는 네. 그 비공표 조사 결과값을 그렇게 억지로 끼워 넣으라고 지시한 거고 예. 이거는 56%를 조은희 후보가 득표해야 예. 페널티 빼고 과반 득표로 결선 없이 가는 거거든요. 예. 그걸 자기가 만들어내는 장담했다는 거죠. 그 명태균 씨가 저하고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21세기에 누가 쌀점을 치느냐. 21세기에는 전부 여론조사점을 친다. 이런 우스개 비슷하게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로 본인은 이 작업을 통해서 언제든지 데이터를 만질 수가 있고 그 결과값을 조정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이 있었던 거네요. 그러니까 누구를 내가 만들었다. 내가 판을 짰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게 그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온당한 발언이다 이런 생각이 네. 좀 듭니다. 저는 그 명태균 씨가 네. 기술만 가지고 이렇게 대범하게 여러 가지 일을 했다고 보진 않아요. 지금 페널티가 5%잖아요. 네, 그 당시에 경쟁 후보들이 페널티 5%를 쉽게 동의해 줬을까요?
저는 그 수치가 더 컸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조은희 후보가 서초구청장에 재임하고 있다가 사퇴하고 나오는 있다가. 거는 그렇죠. 그 경쟁한 후보들 입장에서 보면 너무 불공정한 거예요. 그렇죠. 막아내고 싶은데 밀고 예. 들어오니까 예. 페널티를 요구했을 거고 예. 결선을 요구했을 거고 예. 페널티는 최소한 2자리 수였을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걸 5%로 낮춘 과정에서 명태균 씨가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아. 그 의문이 하나 더 있고요. 예. 더 거슬러 올라가면 예. 최은순 씨가 21년도 7월에 법정 구속되고 예. 그 다음에 그 조은희 후보의 남편이 예. 대표 변호사로 있는 로펌이 이제 예. 수임을 하게 되고 예. 직후에 국회의원 도전을 선언하면서 예. 후보직 저 구청장 사퇴하고 이 과정 네. 이 프로세스는 조은희 후보 독자적으로 짰을까? 그러네요.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조은희 후보하고 조은희 씨하고 네. 명태균 씨가 언제부터 알았는지가 매우 중요한 팩트가 됩니다. 명태균 씨는 2021년 초 또는 2020년 네. 말 예. 이미 알고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